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강세 움직임 두드러졌습니다. 1월 효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이번 주에 반도체를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CES,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아지면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반도체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월 효가 본격화 움직임 안에 주인공은 여전히 반도체로 좁혀질까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 영향력도 오늘 꼼꼼히 봐야 할 대목입니다. 움직임 따라가 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반도체 투톱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의 첫 거래일 스타트가 반도체 중심으로 스타트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며 13만 전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중 프리마켓 구간에서 70만 원의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2.4%의 강세로 69만 3천 원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1월 첫 거래일 셀트리온의 슈팅 움직임 속에 함께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 CES 앞두고 오늘 1%의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의 상위권에서는 대체로 바이오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전고체 이슈를 제외한다면 현재 셀사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SK스퀘어가 시총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현재 거래 실리며 3% 이상의 강세고요. 하이닉스 강세 움직임 속에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6%의 상승인데요. 베네수엘라 사태 움직임 속에 다시 한번 에너지와 방사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증권사에서 오늘 오전 공통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소부장단에서 리노공업이 3% 이상 올라갑니다. 시총 상위주들 봤고요.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안에 힌트인데요. 단연 소부장이 눈에 띄시죠. 제주반도체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45%의 주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 강한 장대 양봉이 전체적으로 주간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2%의 급등으로 오늘도 거래 1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더해서 SFA 반도체 치고 올라옵니다. 주간으로 11%가량 올라갔는데요. 오늘 22%의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개별적인 뉴스 나오면서 7.8%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싹쓸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움직임 안에서 주요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새롭게 외교적 질서가 바뀔까 이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축출 사태였습니다. 3시간 만에 이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서 앞으로 국제 질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며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에 따른 증권사의 움직임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영향력은 아주 크진 않을 거로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로 인해서 여진과 함께 흔들리게 되더라도 늘 그래왔듯 지나고 보면 이때가 기회였다라는 데에 의견 공통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와 방산 섹터의 수혜가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투심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거래량의 변동이 있는지는 주시하자라는 게 하나증권의 의견입니다. 안정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이양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질서의 변화 움직임도 또 하나의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미선물과 국내 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이때 패닉셀링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최근 랠리를 보였었던 원자재 안에 금 가격은 또 한 번 이번 사태로 추가적인 강세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4,500을 돌파한 금 가격은 이제 5,4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많이 올라왔죠. 지난 한 해 동안 70%의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슈팅 나온 이후에 다소 정체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도 움직임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도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외교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 수혜주 단기적으로 움직임 좋을지 같이 보시고요.
국제 유가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시적으로 5에서 한 10%가량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의견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55불대에서 60불 정도의 움직임으로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정권을 갖게 되면 이제 석유 인프라와 관련돼서 안정화 움직임을 미국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즉각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정유주의 움직임은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으로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모두의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차트 보시죠. 지금 S-오일입니다. 3%의 강세 움직임으로 프리마켓 시세 출발과 함께 초반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탄력이 조금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2,700원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석유 도소매 쪽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옮겨갈 경우에는 이 움직임이 다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임 따라가 보시고요. 오늘 2차 전지 셀사가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오늘 정규장까지 연속성 움직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수혜, 여기에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방산주 다시 한번 올 한 해 지켜봐야 될 대목이 연초에 발생했다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2026년에도 전 세계적인 외교 질서가 쉽게 안정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봤고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군사 행동 그리고 미국에서의 정치적 개입, 이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매우 키우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국제 질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힘에 우선시되는 이런 논리를 확인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정치적인 질서의 패권이 압도해서 경합의 시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군비 재무장 기조는 다시 한번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K방산주들의 재평가 움직임, 작년에 이어 올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출 사태로 다시 한번 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제 각국의 움직임을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주권 침해다,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EU와 중남미 그리고 UN 쪽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다스리게 된다면 앞으로 국제 질서의 움직임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러우 전쟁의 구도는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방산주, 불안한 외교 질서 안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할 대목이 커졌고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LIG 넥스원이 가장 좋습니다.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의 강세로 오히려 시간 지날수록 조금 더 탄력받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LIG 넥스원은 3%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그리고 현대로템 전체적으로 단기간 중장기적으로 한 2달간 쉬었다가 연말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봐야 할 방산주, 지금이 기회일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반도체입니다. 1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CES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소부장의 랠리 움직임, 오늘 칩셋 미디어가 CES에서 지금 ISP, 새로운 기술 시연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CES에서 기술 시연과 이 자리에서 보여줄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지금 단연 반도체를 압도하고 있는 건 메모리 가격 사이클입니다. 작년에 HBM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지배력을 확인했고요. 여기에 연말에 다시 한번 4분기 반도체 가격이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면서 1분기 그리고 4분기 각각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HBM의 시장 지배력 갖고 있는 하이닉스와 범용 반도체의 가격 랠리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권가에서 TP 줄 상향 나오면서 오늘 흥국증권의 TP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흥국증권이 보는 삼성전자의 TP는 17만 원, SK하이닉스는 94만 원까지 최대 목표가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8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 번 눈높이가 상향 조정된 건데요. 4분기 1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올 헤드라인 넘버에서 DS 부문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예측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은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2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흥국증권이 보고 있고요. 이 전례 없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역대 최고 수준의 PBR 2.2배수를 적용한 17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로는 0.7%의 상승으로 지난주 12만 원 돌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제 15만 원 넘어 17만 원까지 움직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소부장의 움직임까지 밸류체인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투데이뉴스 7에서 협찬받아왔습니다. 지금 밸류체인 움직임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장비단보다는 소재, 부품에서 먼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최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가장 큰 연결고리가 있는 원익 IPS 지난 한 주 동안 10% 이상의 급등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말씀드린 칩셋미디어의 재료와 함께 지금 프리마켓 시세 좋은 흐름 이어집니다. 더불어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제주반도체, SF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한 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세론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기를 바라봅니다. 어제부터 해서 방중 일정 이재명 대통령 소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게 될 텐데요. 이와 함께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포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 10건의 MOU 체결이 있을 것으로 봤고요. 이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사업 협력이 집중될 것으로 봤습니다. 더불어서 한중 정세와 함께 핵잠 추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선 남북 경협, 더불어 중국 소비주들 지난주 매우 좋았던 분위기 안에서 화장품과 엔터의 추가 랠리도 기대해보죠.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개장까지 7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상 호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4,347포인트 선에 0.8%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950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충원 대표님께 반도체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악재보다는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호가가 확인되는데요. IT 투톱에 삼성전자가 3% 이상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베팅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일단은 요즘 시장의 추세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론이 1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을 대체거래소에서 보였는데 아마도 이번 달에는 정말 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이슈에 의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그리고 TSMC 12월 매출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월 15일은 TSMC, 21일은 하이닉스, 28일은 또 ASML 등등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 회사들이 앞으로 내다보는 이러한 전망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가장 크게 좀 변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따라 사는 전략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잡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줄까 봐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반도체 투톱 말고 소부장에서 관심주 가져와 주셨는데
현대, 아이텍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 2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테스트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 전 세계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V93K PS5000 장비를 국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CES를 앞두고 반도체도 주목을 많이 받지만 로봇주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NPU고 NPU가 지금 주문하면 몇 달 걸린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굉장히 귀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반도체는 테스트를 하면서 수율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NPU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히 사용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이 회사가 자체 AI 반도체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같은 테스트 업체 중에서 최근에 정말 주가가 좋은 회사를 하나 꼽으라면 두산 테스나가 되겠죠. 오늘 아침 대체거래소에서도 57,000원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표 주가 한 7,200원, 손절가는 5,500원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거래일 연속적으로 달려왔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7,200원까지의 움직임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소부장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미반도체 오늘 전략 듣고 가겠습니다. 6%의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오늘 급등이 나오면 일부는 챙기는 게 맞습니까? 일단 반도체 IT는 저는 챙기는 것보다는 계속 들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가 예전에는 HBM 기준으로 엔비디아하고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을 할 때 한미반도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충분히 이번 주에도 물론 이제 윗꼬리 패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과 가격대이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IT는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입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듯이 저도 지금 상승할 때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세론 뉴스에 따른 어떤 매도 패턴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이번 주 일정들을 봤을 때는 상승 시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오면 오는 대로 불안하고 기회는 참 안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자.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방산주의 강세가 포착되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수출 사태가 가장 중요한 이 주말 사이에 외교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받는 섹터로 단기적인 공략 혹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의견 나오던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시기에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다 맺었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수혜주를 많이들 보고 계신 상황 속에 방산주들이 당연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번에 작전 그 흐름을 놓고 보고 있으니 방산주들보다는 오히려 결국 여기도 우주항공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란티어라든지 스페이스X를 통해서 결국 적에도 위성에 대한 힘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느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방산주를 보실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다 분산해서 보셨다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혹은 인공위성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 안에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들 중 인텔리안테크와 세트렉 I 기준으로 저는 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급등을 했지만 실적 감안한다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새 이슈가 등장했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더하는데요. 지수가 4,377선까지의 움직임으로 고점 높여가며 1.56% 상승 탄력 예상되고요.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의 2.5%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50선 뒤따라가는 코스닥까지 오늘 양지수의 랠리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장 문 열겠습니다.